현재 지금 교과서 상에서는 경일학 총론 교과서 경락학의 어, 챕터 2의 경락학설의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목차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 챕터가 다시 2이고 여기에 이제 경락의 기능이 등장하고 있죠.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축 경맥편, 사실은 우리가 경혈학과 경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헌을 언급을 하면 황제내경이고, 그 황제내경에서 영축 경맥편에서 여러 가지 그 경락과 관련한 뼈대적인 근본적인 내용들을 찾게 되죠. 영축 경맥편의 첫 문장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침하는 원리, 그러니까 이치는 경맥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운행하는 경로를 헤아려서 그 경맥의 길고 짧음을 알고 또 안으로 자침을 하게 되면 오장을 치료할 수 있고 밖으로 자침하게 되면 육부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생겨날 때 먼저 정이 이루어지고 뭐 뇌수가 생기고 뼈가 되고 맥관이 순환이 되고 심줄이 강건하게 되고 기욱이 담장이 되고 피부가 견고해지고 머리카락이 자른다. 뭐 이게 무슨 뭐 뻔한 얘기 한 거 아닌가? 뭐 이거 뭐야? 그런데 아주 소박하지만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생명이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은 인간 생명의 시작, 물론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의학윤리 수업을 통해서 이제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인간의 존엄성 문제, 생명의 시작에 대한 문제, 뭐 낙태 등의 문제 등을 다룰 때 생명이라고 하는 존엄성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얘기하겠죠. 여기서 보면 결국 뭐죠? 결국은 한 독립된 개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하나의 개별적인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분이 아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발생학적 과정을 볼 때 여기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부합하기도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의 세세한 비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인간이 어떻게 개별적인 생명으로서의 존재 가능한가를 경락을 이해하는 데 먼저 설정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의 생명이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그 다음 현상은 뭐죠? 예, 먹고 마시는 거죠. 호흡하는 거죠. 결국은 음식물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이제 그 어머니, 그러니까 모체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독립된 모습으로서 생명 유지. 그러니까 생명 유지가 곧 경맥을 통해서 혈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 과정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이 결국은 지금 경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경맥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병을 다스리고 허시를 조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침의 이치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우문 현답 같은 질문인데 그것은 결국은 경맥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 그 다음에 질병 치료,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발생학적 단계, 처음은. 두 번째는 작용의 단계. 세 번째는 작용의 결과. 영적 경맥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저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어떤 발생, 작용, 그 작용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저는 이걸 생명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다침 치료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락이라고 하는 특수한 독특한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과 1학년, 2학년 또 현재 본과 1학년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다양한 의학적 지식과 학습 과정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죠? 생명에 대한 이해, 생명 현상에 대한 파악, 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친구 의학의 기반이 되는 경락을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앞선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경락 경혈의 기원과 형상은 결국 의료적 경험과 실천 과정의 결과물이다라고 드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 현상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었겠죠. 여러분이 우리 몸을 해부학의 입장에서 보면 쪼갤 만큼 다 쪼개서 분류할 수 있죠. 각각을 쪼개서 이미 한 번씩 배웠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여러분 학습했을 것 같긴 하지만 정작 물어보면 대부분은 머릿속이 비어 있죠. 왜냐하면 한 번 공부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도 충분하게 학습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해부학 지식을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주변 사람한테 우리 인체를 해부학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는 게 여러분이 의료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쪼개고 합쳐서 설명할 수 있지 못한다면 의사로서의 역할은 한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을 이해할 때 그걸 쪼개놓은 것들을 다시 합치고 합친 것을 다시 쪼개는 과정을 통한 그러한 유기적인 연계들을 의학적으로 하든지 한의학적으로 하든지 해가야 결국은 경락도 그만큼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락학은 바로 인체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장부와 체표, 그 다음에 손발, 여기서 말하는 지절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면을 포함하는 일종의 손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통과 체표에 있는 관절 마디가 어떻게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낯설어 보이지만 이미 여러 학문, 생의학에서도 이미 충분히 검증돼 있고 그와 관련된 근거들과 이야기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는가? 뭐 이 안과 밖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묻는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신경계, 혈관계, 심지어는 호르몬계, 내분비계, 호르몬계라고 요즘 안 하죠? 내분비계. 이걸 통해서 뭔가 몸의 안과 밖, 이게 어떻게 복잡해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설명의 일부가 사실은 경혈학 안에서도 경락학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고전적으로 굉장히 물론 옛날의 순수한 소박한 관점에서 설명하겠죠. 한편 장부라고 하는 안쪽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바깥의 공간,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한의학의 원리로 보면 바깥으로 뚫려져 있는 공간. 근데 그 공간은 대략 뭐죠?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면 감각기관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등등의 감각 현상들을 대표하는 구멍들이 눈, 귀, 코, 혀, 입 등등을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과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내장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한의학적 원리들이 경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 몸 안에 각각의 내장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독립적 존재들은 우리 몸 전체를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필요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만큼의 작용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건가? 예. 그래서 심장과 허파의 관계, 심장과 간장의 관계, 허파와 콩팥의 관계, 어떻게 연결하는지 여러분 이것도 생리학 시간에 배우고 있고 해부학 시간에서 대략적으로 경험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아주 옛날식 사고 방식이 장부와 장부와의 관계가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파생되어 있는 이제 인체의 공간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생소한 건데 인체의 공간적인 영역을 어떻게 서로 연결지었나라고 하는 것도 되게 독특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심화될수록 진도가 나갈수록 더 이제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게 될 텐데 원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결국 경락의 기능이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인체 유기적 연계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체의 연결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조각을 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의 퍼즐을 생각해 봅시다. 퍼즐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퍼즐 조각을 어떻게 나눴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퍼즐 맞추기 힘들게 하려면 무작위로 퍼즐을 조각을 잘라버리면 돼요. 그렇지만 인체는 그렇게 무작위성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체는 어떠한 내부적인 생명의 유지를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비록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목적성, 생명 유지란 목적성을 가지고 인체의 조각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야. 그 결합되어 있는 속성들을 다시 한의학적 사유로 한번 분류해 보라는 거죠. 그러한 분류 체계로 만들어진 게 경락계통의 분류입니다. 이러한 경락계통의 분류에 대한 이해는 황제내경 영추 해론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해론편에 등장해서 만들어진 분류 체계가 오늘날까지 격렬하게 분류 체계로 많이 이해되니까 일단 이 체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큰 원칙으로 보면 안과 밖을 분류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안과 밖을 분류하는 거예요. 안과 밖을 분류했다면 안과 밖을 아까처럼 연계할 수 있는 계통을 만들어야 되겠죠. 연계할 수 있는 계통을 경락체계라고 얘기한다면 그 경락체계의 내용을 이런 세부적인 중간 단위의 개념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인체의 주된 간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살펴봤더니 나무 줄기가 있었어. 줄기가 있는데 줄기를 하나로 묶는 기둥이 있었네. 기둥이 어딘가 봤더니 땅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나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무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기둥 역할에 해당하는 하나의 뼈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이라고 부르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건 일종의 언어적인 측면에서 정의죠. 경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이거는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일종의 상하의 일종의 주된 간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어죠.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경이라고 하는 체계의 분류 체계로 12경별, 기경팔맥, 12경맥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전미사로서 맥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맥과 락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원래 있었는데 그것 중에 맥이 사라지면서 경락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흐름을 쫓아서 이런 식의 개념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경맥과 경맥, 기경팔맥과 경맥이 있고 경별도 경맥의 수준이지만 이것은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것 또한에 이 줄기 속에 감춰져 있는 숨어 있는 주된 간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이 경의 요소에 해당하는 게 존재하고 이 경에서 흩어져 나가서 나뭇잎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줄기를 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뿌리로 뻗어나가는 이런 잔뿌리 역할도 락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별락. 이제 별락은 따로 말로 15락. 15개의 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365락. 손락, 부락, 현락이에요. 이것은 모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체표에서 관찰 가능한 맥관계라는 뜻이에요. 체표에서 관찰 가능한 맥관계. 그럼 체표에서 관찰 가능한 맥관계가 뭐겠어요? 혈관인데
체표에 있는 혈관이니까 주로 정맥이 되겠죠. 또는 못의 혈관이 될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잔가지들의 개념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얕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데서 얕은 데로. 그래서 결국은 깊이에 따른 차이로 분류를 하는구나. 깊은 부위에 있는 것과 얕은 부위에 있는 걸로 분류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체계가 이제 경근과 피부예요. 피부는 우리가 말하는 피부예요. 다만 그 피부의 영역이란 뜻으로 이렇게 피부라는 단어를 써요. 피부의 영역. 근데 피부의 영역을 12영역으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12개 공간적 영역으로 분할한다. 경근은 이 띠와 관련한 영역에서 존재하는 바깥층의 운동을 조절하는 우리의 몸의 조직, 체계. 그게 뭐죠? 근육이에요. 근육에는 힘줄도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힘줄 체계를 12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깥층에다가 배열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경락이라고 하는 계통을 바깥과 속을 서로 묶어주는 이런 계통 분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 하나하나는 이후에 경락학의 기능, 그 다음에 경락 계통의 분류 등등의 각각의 목차에서 다시 한번 소개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가장 기반이 되는 하나하나의 범주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숙지하고 꼭 이 도식을 잘 잊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기형 팔맥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하나 분류해 놓은 것 뿐이에요. 기형 팔맥으로 불리는 8가지의 특수 목적의 경맥이 이렇게 있더라. 이것도 경혈학 총론 수업 시간에 중반 이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방금 이 분류는 뭐를 말한다고요? 우리 몸을 모자익이라고 생각하고 퍼즐처럼 퍼즐 조각으로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겉과 속을 한 겹 한 겹 분류하거나 아니면 인체 공간을 영역별로 3차원 공간을 영역별로 나눠보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거는 이러한 공간을 분류해 보려고 했구나. 겉과 속의 분류, 면의 분류.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12이라고 하는 상수가 한의학에 존재했기 때문에 같이 나간 거죠.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이 분류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건가? 관계성이 뭔가? 상관성은 뭔가? 경우에 따라서 인과관계는 있는 건가? 한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경락기원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조넌스라는 감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감흥의 현상을 파악하려다 보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관 개념 등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상호작용일 수 있지만 상호작용, 뭐 소통, 대화, 뭐 이런 아니 필링,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파생적으로 연관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결국은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과관계예요. 종교로 보면 불교에서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인과관계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관계성, 상관성, 물론 관계성과 상관성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상관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를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을 관찰하고 그 질병과 관련된 우리 몸의 표현들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질병과
그 질병과 관련된 우리 몸의 표현. 여러분이 질병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면 그 표현이 뭐죠? 아프다고 얘기하죠. 이 질병이 형태적인 거라면 이 형태와 관련한 대상이 우리 몸에서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시그널이 여러분 말소리를 통해서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것이 경락의 관찰 과정이었다면 그것들을 모아서 연계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연계성을 만들면 연계성의 과정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벡터라고 할 수 있는 힘의 방향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방향성은 무엇인 건가? 사실은 이 방향성은 자연 현상과 관련해서 관찰하려고 했겠죠. 특히 자연 현상 중에서도 생명 현상과 관련해서 관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 불변의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온라인이라 질문 던져봐야 답이 없어서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우주의 물리량은 변합니다. 결국 규칙은 불규칙해진다라고 성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연현상의 불변의 법칙처럼 다뤄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때 자연현상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엔트로피에 따라서 변화의 흐름이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중력에 따라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흩어지고 정해 있는 우리 공간 안에 일종의 물질들은 이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이 배열의 사슬들이 자유롭게 놔두면 무작위 배열이 되면서 균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은 결국 엔트로피를 통해서 에너지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현상을 가지죠. 그럼 이러한 현상의 귀결은 뭐냐면 생로병사예요. 모든 종교가 거스를 수 없는 규정이 생로병사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이 거꾸로 가는 거는 존재하지 않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적으로 소멸의 힘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멸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내에 존재하는 생명 현상 안에는 이 자연적 현상을 거스르는 방향성이 존재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옛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수승화강이라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본과 1학년 정도 되니까 최소한 이 말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승화강. 결국은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생명 현상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어떠한 치료법을 설정을 하죠? 머리는 차게 하는 쪽으로. 손발은 따뜻하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일상생활의 건강관리법들이 많이 활용되죠. 조교법, 반신욕,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러한 수승화강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경락에 존재하는 생명 현상은 바로 이 수승화강의 논지를 따르고자 하는 생명 현상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지금 여기 엄기순환 구조라고 하는 큰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놨을 때 이 패턴 속에 올라가는 거는 결국 뭐예요? 물. 내려가는 것은 불. 그래서 물을 상징하는 대상은 불을 상징하는 대상은 양.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12개의 경맥 체계를 그림을 그렸을 때 음경은 다 어떠한 속성을 가져요? 가슴에서 손으로, 다리에서 몸통으로. 이러한 연기순환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양경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요? 손에서 머리로, 손에서 머리로. 족삼양경은 머리에서 다리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 좀 억지가 있지 않아요? 왜 손을 올려요? 손은 우리가 내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구조 역시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떠올리는 겁니다. 네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인체를 앞과 뒤로 볼 때 손은 앞 위쪽, 다리는 아래쪽이라고 하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나눴을 때 위쪽과 아래쪽이라고 하는 개념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바로 위와 아래라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맥을 손과 다리라고 하는 수라는 단어로 접두사를 만들고 족이라는 단어에 접두사를 만드는 큰 경맥 체계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패턴이 이러한 패턴을 계속 그리는 거죠. 물론 연기순환에서 나타난 이러한 공간적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모든 한의학이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상과 하라고 하는 물질적 기반 안에서 자연현상은 어때요? 물은 내려가고 불은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연현상일 뿐이고 생명현상은 아니다. 생명현상은 어떻게? 물을 끌어올려 놓고 불을 끌어내리면 그 뒤에 자연현상은 자연스럽게 끌려 내려간 불은 알아서 올라가고 끌어올린 불은 알아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나서 그 나머지 자연현상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확산되는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생명현상이라고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현상은 끊임없이 물질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것을 방출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과 관련된 연계성, 아까 말했던 12경맥의 안과 박을 비롯한 일종의 양파 껍질과 같은 이런 계층별 분류를 어떻게 연결했냐에 따라서 그런 설명 방식들이 1부터 8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 설명 방식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행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삼음 삼양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음양의 방법을 쓰기도 하더라. 음양의 방법은 겉과 속, 삼음 삼양의 방법은 공간을 3개의 영역, 6개 영역으로 분할하는 방법. 오행의 범위는 결국 공간을 중심으로 4개 방위로 나눠서 일종의 인체를 분류하는 방식, 자연현상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의학에서의 생리시간, 원전학이나 의사학 시간, 아니면 또 다른 한의학 관련 교과목에서도 습득하는 온톨로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경락이나 경혈학 시간에 뭘로 해석이 돼요? 인체를 인체의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의 분류와 분류된 것들을 어떻게 연계한 것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